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 두 번의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 등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중환자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접어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제작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밝은 이야기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장례식과 정확하게 반대 느낌의 행사가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겪었던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어떤 환자분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고 결혼식 또한 2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실제로 참석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런 행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어야만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는데 환영을 받지 못할 사이였다면 제가 불편해서 그 자리에 얼굴을 내밀고 갈 수가 없겠죠. 제가 참석한 2번의 결혼식은 제 환자분들이 혼주셨던 거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두 분 다 기관지확장증 플러스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이셨습니다. 남자분들이야 한의원에 와서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환자분들은 자기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도 비슷한 체질인데 뭐 괜찮을까요 등등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이 보통 나이가 50대 중반부터 많이 오시는데 이 연령대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낸다거나 또는 손자 손녀 키워주는 시기와 많이 맞물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환자분들이 자식들 결혼시킬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사실 결혼식에 참석은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과 사적으로 엮이게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이게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의 결혼식은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환자분이 원장님 꼭 와주실 거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셨고, 그 아드님이 결혼식 한 달 전에 원장실에 여기 직접 오셔서 저한테 청첩장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원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머님 제일 처음에 진료 때 본인이 여기를 검색해서 어머님 모시고 왔었고 그동안 어머님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달달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적힌 조그마한 이 꿀단지를 전달해 주셔서 참 요즘 젊은 분들 센스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는 나에게 참 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환자분과 그 가족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 또한 한 번씩 이분 CT를 보고 있으면 진짜 참 인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조금만 더 늦게 오셨더라면 제가 아마 귀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 왼쪽 폐 아래쪽으로는 가래창고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왼쪽 폐는 이제 크게 보면 이 설상엽, 설하엽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이분은 설하엽 아래쪽에 그 이제 폐에 가래가 확 쌓이면서 뭐 거의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원래 NTM균이 보통은 오른쪽 폐를 더 먼저 침범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 상엽이 먼저 1차 타겟이 되는데, 왜냐면 이 기관지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기관지 내려가서 우측 폐로 가는 길이 더 넓고 직진에 가깝습니다. 왼쪽 폐로 가는 길은 오른쪽 폐로 가는 이 길보다는 살짝 더 좁고요. 왼쪽으로 조금 더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이 균이 확률적으로 보자면 오른쪽 위쪽이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먼저 발행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 자리가 가래를 빼내기도 쉽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래 빼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가래 쌓인 자리가 이 입구라고 하는 출구에서도 가깝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처럼 왼쪽 폐 아래쪽에 자리 잡은 분들은 이 출구에서 보자면 가래가 빠져나와야 되는 이 길이 멀고 험하죠. 그래서 왼쪽 길은 게다가 입구에서 내려가면서 한번 살짝 컵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가래 빼기도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참 잘 해냈어요.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은 재발이 잦기 때문에 짧은 텀이 아니라 저는 롱텀으로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차트를 보니까 2016년에 오셨더라고요. 그 10년의 세월을 2주에 한 번 꾸준히 제가 본 셈이니까 진짜 그 세월을 그렇게 보는 사이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대충 알만한 사이이긴 하죠.
여튼 여기 오시기 전에는 객혈이 하도 자주 있고 이러니까 구술하기도 하셨던 분인데 가래빼기라는 숙제도 참 잘 해내셨고 체중도 10kg가 늘면서 체질 개선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참고로 기관작정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는 원래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체중이 10kg가 늘고 나서야 주변에서 이제 얼굴이 좀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CT도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데 허연 음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를 기인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환자분은 치료의 모범 사례가 되어주셔서 저 역시도 이 환자분이 고마운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마운 마음을 떠나서 진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가장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고 나서 치료를 하면 여기 가래가 늘 많고 치료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데 너무 늦게 오셨다라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갈 때는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식 참석 이야기인데요. 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할 때 느낌과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은 이미 제가 해드린 공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전쟁에서 승전부를 울린 장수의 느낌으로 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결혼식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본원에 오신 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에 큰 따님의 결혼식이 열렸거든요. 이 결혼식에 참석은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공을 세웠다 이런 느낌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입장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의 치료를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본원에 다니시면서 CT를 이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찍으니까요. 그 기간을 두고 찍었는데 저번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는 이번 가래 배양 검사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치료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항상균 환자를 평가할 때는 CT와 가래 배양 검사의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지금 당장의 현상이지 내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CT와 가래 배양 검사도 좋고 체중도 적절히 나가고 목에 이물감도 없고 추위도 별로 안 타고 난 땀도 잘 납니다. 이러면 이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안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항결핵제를 잠깐 써서 이번 가래 배양 검사에서 균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항생제를 쓰는 과정에서 소화기가 불편해지면서 살이 빠졌다거나 목에 가래 끼는 느낌, 입이 마른다는 느낌은 여전히 계속된다거나 나는 원래부터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균에 대해서는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균은 결국은 어디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사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거진 다 걸렸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걸린 분들도 꽤 있었죠. 균은 피한다고 다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NTM균은 정말 어디든지 존재하는 균이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는 방식으로 도망다녀서 관리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이 무엇인지, 즉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균이 내 몸속에 자리 잡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결혼식에 참석했던 분은 전형적인 NTM, 비결핵 항상균 환자였습니다. 키 160에 몸무게 48kg로 마르신 분이었고요. 두 따님을 포함해서 친종 쪽 식구들은 다 마른 체형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건성기관지 체질이었죠. 그날도 재밌는 일이 이제 결혼식에 이제 저야 사진 찍고 이럴 입장은 아니니까 아무데나 이제 비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중년의 여성 하객 한 분이 남편분한테 조용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신부 엄마 너무 여성스럽고 참 단아하다. 나도 우리 애 결혼시킬 때 저런 모습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기관지 확장증 NTM 환자분들은 대체로 머리 작고 얼굴 하얗고 날씬하잖아요. 게다가 신부 쪽 혼주면 주로 분홍색, 그 예쁜 색깔 계열의 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동양적인 느낌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객분은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건데 제 입장은 또 반대죠. 어차피 저는 이 환자분이 어서 좀 살찌고 좀 후덕해져야 외모가 어떻게 좀 망가져야 저는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상황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튼 이 환자분은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을 진단받고 이래저래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항결핵제가 독하고 어떤 약은 얼굴도 검어지고 잡티가 확 올라온다는 말도 듣고 하니까 겁이 나서 본원에 오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CT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은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이미 폐포 또한 멀쩡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비결핵 항성균 환자분들이 보이는 가래 창구 자리가 있는데, 좌우폐에 각각 그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오른쪽 등 쪽으로도 새롭게 살짝 보이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그 하객의 말처럼 뭐 체질도 그런 체질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환자분의 결혼식에 제가 참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신 있어야 갈 수 있다. 미안하지 않아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즉 환자분이 피하고 싶은 NTM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제가 막아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에게도 이미 저렇게 변형된 폐포는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자분들 아셔야 하는 게 기관지 확장증과 NTM이라는 질환에서는 어떤 수평의 선을 두고 허옇게 뭉쳐진 음영이 보이면 이때부터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NTM균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여기 덕지덕지 붙습니다. 근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래와 함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각 옆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쌓입니다. 즉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동래의 균과 가래는 여기에 고이게 되고요. 이 아래쪽, 이거 우측 중엽이라고 합니다. 중에 보이는 가래는 이 선에 고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어떤 선이 있고 그 위에 하얀 게 고였다 이러면 이 선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가래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누르고 쌓였다는 거죠.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여 있다 보면 이걸 액화라고 하는데 폐포의 변형이 되면서 구멍이 뚫리는 거고요. 제가 편의상 그런 자리를 가래창고라고 부르는데 관리를 안 하면 그 가래창고가 계속 커져 나가겠죠. 두 번째 이 결혼식 환자분도 이렇게 폐포가 변형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미 이렇게 생긴 변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CT를 찍을 때도 이미 변형된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희끄무리하게 회색으로 보이는 자리들. 이제 그 자리를 더 유심히 봐야겠죠.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이제부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지,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NTM균과 가래는 잘 밀어내고 있는지 못 밀어내는지 구분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점은 자제분 결혼을 시켰지만 아직 그래도 젊은 나이에 속했고요. 폐포의 상한 정도를 보면 운동 능력을 아직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뭐 뛸 수도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뛰는 운동을 추천드렸을 때 탁구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주 3회 정도는 탁구장에 가시더라고요. 간혹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가운데 가래 배양 검사에서 비결핵 항상균 진단을 받으면 패닉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의 사연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환은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무서운 질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운동력을 갖추고 있고 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 이 질환은 절대 갑자기 확 나빠지고 이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을 놓치면 이 그래프가 갑자기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이제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결핵 항상균 약도 먹었던 분이고 항생제도 많이 먹었는데 가래가 상당히 있었지만 농혈 양상인데도 했고 피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가래 빼기를 거의 안 하던 분이셨어요. 그냥 객혈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식에 이 환자분은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뭐 깔끔하고 정확하고 뭐 단정하고 이런 분인데 뭐 공부도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초기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사실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래를 너무 과하게 뱉는 행동입니다. 원장님, 가래 빼기 중요하다고 해놓고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적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음식의 간처럼 너무 간을 세게 하면 짜질 수 있고요. 너무 안 하면 싱거워지는 것처럼 아직 상대적으로 아직 가래 창고가 완전히 커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분들은 누런 가래가 막 왕창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란 가래 소량에 흰 가래 이만큼 포함됩니다. 이 노란 가래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면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집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래 뱉기 잘하세요라고 말 듣고 나면 일단 아무 가래나 막 뱉습니다. 환자 입장에 깔끔한 분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지 점막을 가래를 무조건 다 뱉듯이 하다 보면 기관지 점막을 쥐어짜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 점액의 소모가 많아지면서 목이 쎄하다, 목이 따갑다, 가래 뱉어냈는데 좀 있다 보면 또 가래 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호흡기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거의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기존에 밑에 있는 가래는 억지로 퍼내면 어느 정도는 퍼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그 과정에서 바짝 말라버리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공간에서도 균은 저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점액 섬모 활동이 정상적인 분이면 실시간으로 기관지 입구 쪽에서 밀어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균은 이 입구를 뚫고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인생의 축복 중에 하나죠. 결혼식과 관련해서 환자분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실제로 호흡기 환자분들 중에서는 라프렌 같은 항결핵제를 먹고 나서 얼굴이 너무 검어졌는데 결혼식이나 원장님 제가 이 화장으로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의 걱정을 하면서 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폐소유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스테로이드죠. 소론도를 이제 초반에 한 6T나 8T, 6알, 9알 이렇게 이제 드신 분들 중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붓게 되는 쿠싱 증후군 때문에 결혼식 오신 하객들이 자신을 두고 너무 어리게 보이려고 필러를 과하게 맞는 성형 중독녀처럼 보일까봐 걱정을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모두 행사를 잘 치르고 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질환을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